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두고 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감안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어제에 이어서 한번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제 이거 잠깐만요. 어제 건설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설주 요쪽 이제 그 타이밍을 제가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번 그 살펴드리고 갈게요. 자, 반도체 막 말이 많았죠, 그제. 근데 제가 이때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버렸죠, 그죠? 막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슈퍼사이클이 크게 들어와서 시세를 크게 오늘 반등을 줄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타이밍 아니라고, 매수 타이밍 아니라고. 어제 반도체 매수하셨으면 오늘 물리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거는 오늘 물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매도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로 바꿔놨죠? 건설, 건자재, 그리고 뭐야, 그, 뭐 화학이나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죠. 그죠? 어제는 이쪽에 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파란불에 요거를 담아놓고 오늘 기다렸는데 오늘 요것과 요것이 세대 교체가 바로 하루 만에 이루어졌죠. 건설, 건자재, 화학은 잘 가고 반도체는 약했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사놨던 건설, 건자재, 그 화학 쪽을 조금 매도한 다음에 다시 반도체 파란색에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정반대로. 알고 계시죠? 오늘 건설 이쪽 잘 간다고 오늘 이쪽을 그 빨간불에 따라타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다시 역방향으로 좋은 그 업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또 물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유념해 두시고요. 자, 한번 빨리빨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설주까지 해드렸고 슈퍼 애플 향해님의 NS 부탁드려요. NS 같은 경우는요, 뭐 2차전지 장비 쪽,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게 광학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광학 필름이 뭐냐면, 요 기본 개념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LCD에는요, 그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BLU라고 불러요. 그 LCD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실 수밖에 없는 용어죠. 그죠? 백라이트 유닛이 뭐냐면은 이렇게 패널이 있으면요. 빛을 쏴주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색 필름을 입혀가지고 색을 구현시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도 지난 시간에 다 공부 같이 했었죠. 그래서 자, 요거 광학 필름이 뭐냐면 요 색들, 요 그 빛을 쏴서 색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색 재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야 각 같은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내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화질 개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화질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광학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광학 필름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 전달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이제 그 뭐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인베드드라고 쓰고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요. 제가 나중에 OLED 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OLED 당장 궁금하시면요. 그 덕산 네오록스 그 기업 분석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다 설명드렸어요. OLED 기본 산업 방향성과 그 다음에 OLED의 기본 개념까지 같이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그거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광학 필름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제 빛을 한쪽으로 그 몰리지 않도록 방지해 주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야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까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기업에서 그걸 주로 하고 있거든요. NS에서. 그리고 뭐 2차전지 그쪽도 같이 하고 장비 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2차전지 개념 한 번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업황이죠. 2차전지는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는 여성만 이제 앞으로 가는 형국이 그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옥석 구별이 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LNF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기관들의 입맛 때문이에요. 기관에서 얘기가 이거 좀 많았거든요. LNF. 대강 제가 전해 들은 얘기만 좀 전달을 해 드리면요.
테슬라 향으로 NCMA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확대될 수 있다. 좀 더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좀 매출 확대가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윈이다. 폭스바겐의 전고체와 그다음에 테슬라의 싸움에서는 결국 테슬라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 NCMA 같은 경우는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그 NCM에다가 그 A 알루미늄을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 요 코발트 사용량을 크게 줄여요. 한 70%까지 줄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조 단가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N 니켈 비중을 크게 높여주는 겁니다. 하이 니켈 막 이렇게 불러주죠. 그죠? 그래서 자,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리면서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을 추가한 형태가 NCM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의 NCM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전기차 화재 문제가 되게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화재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낮춰주겠다 하는 이제 그 출발선이 요 MCMA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2020년 사실은 한 2020년 중후반부터 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핵심 기술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도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그 뭐야 위험 부담을 그 알루미늄을 섞어가지고 뭐 그 뭐야 위험 부담성을 크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요 니켈 같은 경우도 비중을 지금 한 뭐 90%까지 늘린다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95%까지 더 비중을 확대하겠다. 요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가 절감이 크게 되잖아요. 그죠? 니켈을 높여주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원가 그 뭐야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잖아요. 코발트를 줄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마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가겠다. 근데 산업 그 뭐야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소재 기업들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문이 점점 더 좁아질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LNF도 좀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전망이 좋은 기업들만 더더욱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빈부격차가 좀 심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구분이 좀 확연해지겠구나. 그게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주가 흐름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그 대항마가 이제 딱 전고체 배터리 그 폭스바겐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아이비들은 좀 길게 보더라고요. 이게 전고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최소한 앞으로도 한 5년에서 7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그 기존의 배터리 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성분으로 교체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용량은 늘리고 그다음에 무게는 가볍게 가져가면서 안정성까지 함께 잡겠다. 딱 요런 기존의 이제 기존 배터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싹 다 보완해서 내겠다라는 건데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끔 그렇게 장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이쪽 산업 자체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단순했다면 이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장시간 동안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길게 느긋하게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야 NS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한번 지켜보시는데요. 만약에 좀 주가 탄력이 둔화되었다 싶으면요. 2차전지 소재주들이 함께 같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살짝 LNF 쪽으로 옮겨두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줍줍 개미 문찬님의 EMF
EM 코리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위험하다고 지난 시간에 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닐라 라떼님의 데이터 솔루션 인베스트먼트는 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은요, 데이터가 그 산업 방향성은 저는 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5G가 주도하던 그 신성장 산업들이 그 차후에는 이제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현재 그런데 지금 이제 봐야 될 거는 4월이잖아요. 4월은 어닝 시즌이라 했죠. 숙제 검사를 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할 종목들을 사람들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바로 결과로 이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다 옮겨가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죠. 시장의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도 포지션을 안 잡아주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만 가는 겁니다. 테마가요, 잘 안 봐요. 요즘에 테마가 떠도. 이미 시장은 단체로 한번 혼났어요, 지금.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싹 다 옮겨두는 그런 추세가 이미 3월에 다 나왔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좀 길게 보시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제넥신 5개월 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드렸었어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회사 기업 분석을 했을 때는 충분히 좋다. 와, 국내에도 그 이런 바이오 기업이 있구나 하게 만들어 줬어요, 저를. 근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괜히 엄하게 매를 맞은 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주가 한 반토막 났죠? 거의 20만 원대에서 지금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이전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3년 전? 그때는 한 10만 원대 유지하다가 한 재작년 정도에 다시 5만 원 반토막 냈다가 2020년도에 다시 들어가지고 탄력받으면서 20만 원 전고점 찍어 놓고 새해 들어서 다시 10만 원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코로나 치료제를 싹 백신을 싹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한 5만 원 접점에서 10만 원 사이가 그냥 적정 구간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음,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내용이 좀 저는 견조하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제 어떤 그 백신 이슈 말고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면요. 요 적정 주가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돈을 묶어두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뭔가를 탈출하고 무슨 뭘 하고 막 이런 거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애초부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테마를 잘 안 건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저라면은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시겠죠? 회사가 좋은 거는 확실히 좋은데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플라이님의 펄 어비스 좀 봐주세요. 작가님. 검은 사막이죠. 그 게임주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다 했는데 오늘 설명 한번 드릴게요. 게임주들은 단기 성적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래에 출시된 그 게임의 단기 성적표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자, 게임주 잡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기회 비용의 측면에서는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 직전에 그냥 잡는 게 좋습니다. 상승 곡선 타고 있을 때 그냥 잡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게임 발표 직후에 보통 스테디셀러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은요. 그 성적이 웬만하면 괜찮게 나오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면 그때 주가가 탄력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다음 작을 기약하는 형태의 투자가 저는 지금까지 좋아 보였었어요. 계속 제가 할 때는요. 그래서 정고점을 막 갱신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그림은 저는 NC 소프트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NC 소프트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시장에 워낙 돈도 풍성했고, 그리고 리니지 M이라는 완전 초대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단순하게 이 게임 자체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초대박 울트라 메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존 PC 게임 환경에서 국한돼 있던 그 RPG 게임들을요. 모바일 환경으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는 환경으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했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챠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모두 다 베껴서 따라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 나와도 다 똑같이 만들고 있죠. 그죠? 이 가챠 시스템이 이제 확률형 게임 뽑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언제 2018년도 그때도 넥슨에서 한번 과징금 그 때려 맞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다시 리니지 M 1이죠. 리니지 M 1에서 그 문양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문양 시스템에서 지금 롤 백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얘기도 많고 뭐 트럭 시위도 하고 있고요. 본사 앞에서. 그리고 그 유저들이 지금 집단 반발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좀 받고 있어요. 주가도 90만 원대에서 80, 70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었죠. 그래서 이게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큰 아킬레스건이 요거거든요. 공정위의 제재란 말이에요. 요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요게 이제 곧바로 매출을 한 반토막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요.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 반사이익을 다 받으면서 괜찮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그 변곡점에 좀 초입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NC소프트가 문양백 사건 이후를 그 문양백 사건 이후로 좀 그 기존의 아슬아슬하던 그 지점에서 조금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볼 점은요. 대형 게임사들이 괜히 그 위치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최근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막 뭐냐 대한민국 탑 클래스 인력 수요가 요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공계 후배들 보면은 요즘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쪽으로 가기보다는 IT 대형 그 회사 쪽으로 그 대형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뚜렷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기존에 단순 게임사들을 어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형 소비 컨텐츠로 좀 탈바꿈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다시 그 게임법을 조금 벗어난 형태로 피해가는 형태로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감탄을 나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개발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향후에는 공정위에 이제 제재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두 지점에서 충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은 전 좋게 봐요. 기존의 방송 플랫폼과 그 다음에 같이 시너지를 이렇게 동반으로 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구조를 지금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흥미롭죠,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뭐야, 펄어비스는 좀 뭐 상위 매력도라고 저는 같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웹젠이나 뭐 컴투스, 위메이드, 네오게임즈, NC소프트 뭐 다 괜찮은 기업, 상위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나요? 최근에 뭐 그렇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검은 사막 좀 핫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요, 은총이 엄마님의 후웨이 말씀드렸죠. 네, 6만원 초반일 때 바닥 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만만하다고. 막 엄청 웃었잖아요. 그때 방탄 어떤 분이 방탄 CF 나왔는데 왜 주가 탄력 없나요? 해가지고 제가 진짜 빵 터졌잖아요. 그죠? 귀여워서.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그죠? 6만원 초반이면 뭐 그냥 괜찮습니다. 얼마죠, 지금? 한번 볼까요? 후웨이 65,900원. 여전히 뭐 그냥 괜찮습니다. 만만하네. 그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진호맨 한번 해드렸죠. 그죠? 그리고 AP위성도 해드렸고요. 안랩은 지금 어디, 이거 이름은 거론 안 하고 싶어요. 누구, 어느 분과 또 엮여 있죠. 그죠? 안 엮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세 줄 때 안녕입니다. 무조건. 제가 정치 테마주 안 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잘 나가면 누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엔 가위바위보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냥 안정적으로 이만큼 시세는 못 주더라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 가면은 그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왜 이걸 해야 되죠? 여기에 오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곡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 흐름이 꺾여버리면은 회복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주가 실적이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진짜 대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주는 진짜 초보분들 할 게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 없어요. 정치 테마주는 방법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분 거라면은 좀 최근에 탄력 좋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진짜 줄 때 드세요. 아시겠죠? 더 갈 것이라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가야면 그냥 가는구나 하면서 넘어가시고요. 실적 위주로 옮겨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마크 형님의 인터파크. 인터파크를 노리는 건요, 딱 두 번이에요, 두 번.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요, 연초, 그리고 2월 사이. 그래서 백신 이슈에 따라서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요 어느 지점까지에서는 끝내라 하는 게 3월 초였어요. 그때는 이제 접어두시라라고 반대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대부분 반대로 하셨죠. 이때는 그 신경 안 쓰시다가 3월로 가면서 이제 백신 어느 정도 효과 보고 있을 때, 이때부터 막 시작하신 분들은 좀 물리셨을 거고, 요때 사셨던 분들은 탄력을 받으셨을 건데요. 지금 4월이잖아요. 늦었어요. 빨리빨리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쪽은요. 아시겠죠? 향후에 이걸 다시 보려면요, 확실하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실적으로 가셔야 됐을 때, 실적이라는 거는 실적이라기보다는요, 뭐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확 꺾였다거나 경기가 확 살아나는 국면, 그때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익 실현 하시고 좀 나중에 다시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전 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동양 피스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 쪽은요,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차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요, 실적은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거 위기더라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래서 진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위기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장기적으로 위기라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좀 더 세게 아플 수 있는 그런 좀 그 분위기를 제가 잠깐 읽었거든요. 주담이랑 통화를 제가 사실은 한번 했거든요, 어제.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딱 그냥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전화만 해봐도 좀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살짝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조금 조심하시죠. 조심한다기보다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 1분기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좀 슈팅 반 정도 슈팅 내줬을 때는요, 저는 조금 탈출하는 쪽으로 한번 차익 실현 내고 보는 쪽으로 어젠가 한번 적어드린 적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해드린 거예요, 이거 진짜. 그죠? 요 그 써니팡님이 지금 엄청 제가 감사하게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거 꼭 봐주세요.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서로 시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케미칼도 다 말씀드렸고, 이노베이션도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넘어가면서 할게요. 한국 패키지부터 하면 되겠죠, 그죠? 포장 쪽은요, 거리두기 때 그때 시세 잘 받았잖아요. 그때 빠지셨어야죠. 급등 줬을 거예요. 분명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막 상한가 내지 않았었나요, 한번? 그럴 때 빠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재료들은, 테마들은 다 그렇게 요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분들이 다 테마주를 하시네요. 그죠? 기본 한 70, 80% 정도 분들은 다 테마주를 하고 계신데, 테마주를 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물려 계시네요. 그죠? 왕판도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가연님 4년 전쯤 5,600원에 산 셀바스 AI를 구해달라고 하셨네요. 그죠? 제가 뭐 구할 수 있겠나요? AI 쪽은요, 산업 방향성은 잘 맞죠? 그죠? 차후에 계속 분명히 성장할 산업이 맞고요. 제가 공부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AI 쪽은요, 제가 어디가 최고의 매력도다라고 아직 그 종목에 대한 구분을 못했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이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의류 쪽이잖아요. 의류가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기 테마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쪽은 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보고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뭐 크게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다음 볼게요. 밤빵 맛있어님의 슈마시스. 오늘 뭐 다 이쪽 키트 쪽 다 괜찮게 시세 받았잖아요. 그죠? 또 여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항원 진단 키트 승인 받았고, 저라면요, 솔직히 슈팅 나왔는데 저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할 것 같아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아쉬우시다면요, 분할 매도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어쩌다 냥이님의 제일 테크노스는 정치 테마주는 그냥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다 싹 다 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엄두가 안 나요. 댓글이 거의 2,000개 가까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저 속도를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자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제 의도치 않게 계속.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다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신나는 상한가님의 수젠텍 끈을 놓지 못하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코로나 쪽은요, 시세 줄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전 나갈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오늘 어떻게 됐죠? 좀 잘 받지 않았나요? 저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것 같고요. 손절 빨리빨리 교체할 것 같아요. 저라면 빠르게 이거 기다리느니 차라리 반도체나 뭐 건설 쪽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복한 팔사님의 카스 전자저울 뭐 그쪽 계측 장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모멘텀이 하나 있었잖아요. 열상 카메라 그죠? 코로나 때 그걸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텍 같은 경우는 특수차 뭐 작년에 음악 구급차 뭐 그쪽으로 조금 탄력을 받았었죠. 기관에서 얘기도 좀 많았던 종목이고요. 실적을 그냥 견고하게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냥 좀 탄탄한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죠. 두고 뭐 크게 탄력을 받을 것 같은 뭐 테마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냥 뭐 크게 걱정이 드는 기업까지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NS 택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1%. 왜 이렇게 많이 고점에 사셨네요. 그죠? 비중 줄이는 방식. 다 해줘요. 제가 고른 놈만 말썽이네요. 네,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매력도가 떨어져가지고 추천을 안 드릴 뿐입니다. 저는. 근데 산업 방향성 자체는 뭐 나쁘지. 많이 사셨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시세 좀. 근데 이게 뭐 빠질 자리가 있나요? SNS 택 잘 갔을 것 같은데. 봐드릴게요. 그냥 나쁘지 않게 왔네요. 그죠? 쭉 저는 이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언제였지? 바로 슈팅을 크게 줬네요. 그죠? 8% 가까이 줬는데요. 오늘 좀 빠졌고. 지켜보시죠.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면은 제 다른 좀 좋다 하는 그런 종목하고 조금 바꿔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백강산업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죠.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도 다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때 다 해드렸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 가지고 얘기할 그런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센트럴 인사이트가 이게 예전에 언제야? 그때 무슨 좀 위험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그 감사 의견 거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잘 됐나요? 저라면은 무조건 피신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상패로 갈 수 있는 진짜 그 초입이기 때문에요. 절대 무조건 피신하셔야 됩니다. 신약 개발 뭐 그쪽이잖아요. 정치 테마까지도 막 엮이고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삼청당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서열님의 오가닉 동전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뭐 제가 싫어하는 거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할 뿐이에요, 그냥. 지금 금액에서 8% 반등 때 반등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정확히는 몰라요. 오간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동전주라고 하면 그냥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반등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조금 보유 비중이 높으시다면요. 교체하시죠. 아시겠죠? 음, 삼성증권도 해드렸죠. 그죠? 요거 꼭 보세요. 사부 영상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보시죠. 요것도 제약 저 다 해드렸고요. 유로도 해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선희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LNF는 좋아요. 지금 기관에서 얘기 제일 많고요. 저도 이거 연초부터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6만원 붙을 때마다 사고 또 뭐 한 7만원 좀 넘어가면 또 팔고 막 하고 있었는데 괜찮죠. 좋습니다. 힘 잃지 않고 저 자리에서 안 내려오게 뭐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잘 갈 거예요. 최근에는 기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갈 것 같고요. SFA 반도체 많이 물려 계시나요? SFA 반도체도 뭐 그렇게 크게 물릴 자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더 줄까? 투어야죠. 그냥 뭐 주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뭐 9만 원까지 깼다. 그러면은 뭐 좀 분할 매도 하시고 다시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극재 가운데서는 탑픽이죠. 뭐 그거보다 뭐 좋은 종목이 딱히 없어요. KPM테크 해드렸고요. 메이프로 바이오도 다 해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보시고요. 하나 시스템은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장비나 뭐 방산 쪽 그쪽인데요. 최근에는 도심 뭐 그 뭐냐 항공 그 모빌리티 쪽으로 또 신사업을 뭐 한다 전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죠? 유중 한번 했죠. 그래서 위성 쪽까지 이제 뭐 범위를 확장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괜찮죠. 그죠? 뭐 주가가 활력 있게 갔을 만한 소재라고 보는데요. 좀 지켜보고 가져가시죠. 그죠? 그다음에 파미셀은 교체하셔야 돼요. 교체하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테믹스 해드렸죠. 그리고 건설 ETF, 여행 레저 ETF는 두시죠. 둘 다 괜찮네요. 그죠? 겨울에 일찍 샀으면 완전 나이스, 진짜 나이스입니다. 사장님 나이스죠. 한차 마이너스 요즘 수익 중. 그죠?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지켜보세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매수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도 이거 다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자화전자가 여기 뭐 막 그 뭐야 선수들 입장한다고 얘기 들리던데 아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종목은요. 만약에 시세 좋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드시죠. 그죠? 그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싸워봤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태경산업 정치 테마주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죠? 저라면은 급등 준다 그러면 무조건 안녕 아시겠죠? 그분 정치 테마를 유독 좀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지금 웬만해서 안 먹혀요. 정말 FDA 승인급 아니라면은 탄력 주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죠. 한 10개 한다고 하면 한두 개 시세 받을까 말까 한 지점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위험하다고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무조건 조심하세요. 오, 다 해드린 것 같은데 그죠? 다 해드렸는데 포토토님의 동양 에스텍은 철강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죠? 당연히 그냥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진짜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죠? 정말 이거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그죠? 아 애매합니다. 가구 쪽이잖아요. 인테리어 그런 쪽 뭐 어디지 거기가? 레이디 가구죠? 레이디 가구인데 아 저라면은 뭐 그냥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요. 그냥 무난하죠. 그냥 길게 보시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하시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는 딱 거기까지고 원체 제가 관심이 없는 산업 분야여가지고 그냥 주가는 꾸준하게 간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체전지 소재는요 조금 다른 기업 좀 더 괜찮은 기업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GH 신소재는 제가 그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제가 안 본 지가 좀 됐거든요. 아, 많이 뺐네요. 좀. 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교체하셔야죠. 그죠? 교체하죠. 우리 그냥 2차전지 다른 소재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반도체나 이쪽으로 방향 자체를 바꾸시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 간절하시네요. 그죠? 이 21%면요. 지금 당장 전체 주가 지수에 대한 가격 조정을 줘야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때 딱 손절하고 들어가시죠. 할 수 있겠는데 애매해요. 지금 주가 지수를 안 빼고 있기 때문에 아, 참 애매하네요. 그냥 뭐 한 100주 있으면 한 30주 정도 그냥 빠르게 빠지시고 제가 장중에 추천주 드리면 그걸로 딱 옮겨 타시고 여기서 낸 수익으로 또 여기 좀 더 빼서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죠. 아시겠죠? 아이고. 윤희람님의 3월 마지막 날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구랑 결혼하실지 진짜 못 보내. 보내지 마세요. 저도 별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뭐 추천주였죠. 좋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를 향해님의 삼보 모터스 자동차 부품 쪽도 그 명확한 이제 목석 구분이 좀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괜찮다 보는데 아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는 조금 계속 성가시네요.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린꽃님의 테린 포장
한보판지나 대림재지 쪽으로 가시죠. 아직 안 늦었다 봅니다. 좀 더 상승분이 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마트 많이 해드렸죠. 여러 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배남매 빠더님의 3기 나라 MMD 신성델타테크 현대로템 다 해드렸어요. 진짜 전부 다 해드렸거든요. 그 가운데 신선한 걸로 해주세요. 앞에 종목 25% 이상. 아, 볼게요. 그나마 3기가 조금 신선해 보이니까 이걸로 해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이고 이 중에선 전 이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동차 부품은 가져가실 거면 진짜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2분기 한 3분기까지도 실적이 조금 좀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알서포트도 다 해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해드렸는데, 아이고, 제발 부탁드려요. 셀트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죠. 만약에 이게 기업 내용 자체가 제가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진짜. 이게 호재가 반영도 제깍제깍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7천 들어가시다고. 아니요, 오르면 본전오면 쓰라릴 것 같아서요 라는 개념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 개념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회비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한번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교체하시죠. 교체하시는 게 전 좋다 봅니다. 괜히 막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그쪽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서서히 교체하시죠. 서서히.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마음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주린이 꼬부기님의 성창 오토텍 울고 계시죠? 자동차 부품 OEM 그쪽인데요. 지금 저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지금 단기적인 주가에서는 조금 위험한 국면에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시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LNF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좀 더 섹시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유니크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알소포트도 그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산 조짐과는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아이고, 비타민하우스님의 한국과 컴퓨터 오늘 뉴스로 올랐는데 설거지 같은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번에 다 아니요,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이니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좀 지켜보시죠. 여기는 뭐 그냥 탄탄한 기업이고요. 코로나 때 뜬금없이 마스크 사업 전개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좀 적잖이 놀라긴 했는데 기관에서도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냥 잔잔하게 잘 가는 기업입니다. 기업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지금 뭐 크게 뭐 물릴 자리는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둘 다 해드렸죠.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엄청 오래된 기업인데 기업 내용이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전시는 아이리번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좀만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평단 만 원까지 지금 얼마인지 아예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아, 만 원이면은 엄청 오래전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음, 만 원. 만 원이면 고점에 딱 물리셨군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만 원 간다는 얘기는 잘 못 믿겠네요. 이거 좀 진짜 오래된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예전에 SK텔레콤에서 지분 투자인지 뭐 인수인지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딱 마땅한 이슈가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번 크게 슈팅을 주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이슈인지도 아예 모르겠고 그때 잡으신 거면은 저는 물 타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들고 가실 거면은 그냥 길게 들고 가시고 저라면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STX 중공업은 희망 저는 없다 봐요. 저는
차트는 한번 볼게요. 음, 아, 그냥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추세가 크게 꺾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지금의 한 LG화학급은 됐다고. 근데,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천천히 조금씩님, 지금 다 예전 기업 하고 계신데요. 요즘 기업으로 저랑 같이 이동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해요. 알겠죠? 희망 보지 마시고 더 좋은 희망 가지고 있는 기업 널려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갈아타시죠. 물 타지 마시고 정 아쉬우면 그냥 보유하시면서 신규로 같이 하시죠.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음, 아이고. 아이큐는 해드렸죠?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현대글로비스 지안리즈님의 현대글로비스는요 물류도 하고 뭐 자동차도 하고 그쪽이죠.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워요. 수혜주 그 수혜도 못 받았죠. 여기 같이 그때 다 같이 탄력 받을 때 혼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셨어야 되고, 애널들이 막 칭송하는데 저도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켜보긴 했는데 저는 딱히 공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안은 해드렸죠. 그리고 SLS 바이오 너무 많네요. 한 종목만. 바이오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봐드릴게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는요. 아무리 잘 간다 그래도 저는 그냥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산업 자체를요. 메이저 바이오도 저는 지금 좋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는 현대위아가 좀 제일 낫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트로는 해드렸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긴 괜찮죠. 실적도 뭐 괜찮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뭐 벤처 캐피탈 그쪽 가운데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든 뭐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에서 얘기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리고 IA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ENA 여기는요. ENM 같은 경우는 팝콘 TV잖아요. 그래서 돈 좀 예전에는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이런 곡선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이저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약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탈피하기 위해서 뭐 어디지? 뭐 아무튼 무슨 기업 하나 완전히 다른 산업 방향성에 있는 기업 인수해가지고 투자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듣긴 들었는데 저는 좀 좋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방향성을 더 잃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양의 멋질지 오르는데 더 올라갈까요? 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냥 쭉 이건 무조건 보유 홀딩. 조금 더 그 추가로 추매하셔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오성 47인데 물타서라도 더 내려올까요? 오성 첨단 소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죠. 물타기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보고요. 차라리 그거 할 거면 그냥 여기에 추매하세요. 아시겠죠? 초록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제 40분이 넘었으니까요. 빠르게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지트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좀 평단 43,000원 작년 물렸어요.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내로 평단 오실 겁니다. 한국과 영식으로 뭐가 있나 봐요. 그죠? 재료가 뭐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기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볼게요. 그리고 유비케어는 충분히 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28% 마이너스. 다우데이터가 그렇게 못 갔나요? 제가 지금 영웅문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키움이잖아요, 그죠? 오늘 괜찮았네요, 그죠?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키움, 그죠? 그냥 좀 들고 가시죠. 크게 물릴 자리는 안 보이는데. 다우데이터는 일단 그냥 들고 가시고요. 쟤네 봐봐. 아이고, 마이너스 50%면은 천천히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100주 있으면, 오늘 만약에 뭐 괜찮은 종목을 하나 알게 됐다 하면요. 한 30주 던지고 마이너스 손절 시켜버리고, 이 금액만큼 여기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그 손실을 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의 맙소사님. 태진 TS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정 아버지가 15년 보유죠. 와,
무슨 믿음이지 더 갈 거라고. 돌 선물로 와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 아들이 13살 됐어요. 와 지금 어떻게 됐죠? 진짜 오래된 회사잖아요. 사진 TS 볼까요? 사진 TS 음... 한번 진짜 크게 시세를 한번 줬네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연말에 그죠? 이슈가 한번 있었고 한번 꼭대기 찍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더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15년이나 보유하셨다는 분이라서 제가 딱히 감히 이 세월 앞에 제가 버터버터 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자, 이 정도 만약에 보유하실 정도의 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요. 저라면은 지금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떤가. 근데 이 정도, 와, 진짜 되게 멋있으시네요. 이러면은 되게 이것도 하나의 강점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장기 투자 능력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쪽으로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 해드렸죠. 기아차, 현대차 조금 조심하세요. 저라면은 지금은 차에 실현 내버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장기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 다 해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요것만 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HB 테크놀로지는 반도체랑 LCD 쪽 다 하고 있죠. 요거 주가 한번 살펴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무리 할게요. HB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은 괜찮네요. 그죠? 산업 방향성도 맞고 잠깐만 수급만 마지막 봐드릴게요. 수급은 뭐 그냥 뭐 한 50점 반토막 반 50점 정도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주가 탄력은 최근에 굉장히 좋게 가고 있네요. 한번 그냥 지켜보시죠. 요거 HP 테크놀로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진원 생명과학은 교체 부탁드릴게요. 교체 무조건 교체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까 해드렸죠. SNS까지 해드렸고요. 써니팡님 저 대신 진짜 많이 진짜 되게 고생하셨는데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시간도 같이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분들 빠르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다 받아낸 거니까요.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써니팡님께 좀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씩은 좀 전해 주세요. 예전에 괜히 제 거 그 메모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오히려 좀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하시는 거 되게 힘드시잖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적어두신 거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목소리에 힘이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끝내면요. 어제 딱 말씀드렸죠. 아까 초입에 반도체 파란색에 사고 그다음에 빨간색에 다시 팔았죠. 건설도 마찬가지. 어제 파란색에 샀다가 오늘 빨간불 됐으면 또 팔아야죠. 그죠? 일부만 팔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시 파란불 때 반도체 사놓으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다 빨간불 켰죠. 파란불에 샀는데 회복 조금 했을 뿐인데 마이너스 2, 3%에서 마이너스 1%된 것뿐인데 플러스 양봉 전환으로 끝내셨죠. 그죠? 근데 반대로 오늘 진짜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반도체 막 상승 기조 달리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좋은 업황임에도 오늘 물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때 꺾이고 있는 건설이나 그 화학, 그 철강 건자재 쪽을 잡아 놓으셨으면 오늘 또다시 익절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반도체 파란불에 잡으셨으면 다시 또 지금 익절 구간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투자. 아시겠죠?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산업 방향성을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시장을 손바닥 위에 쥐고 놀아야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냥 그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기본 흐름은요. 아시겠죠? 내일도 그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오전에 적었던 그 추천 글 있잖아요. 추천주 그 종목 위주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 한번 보내십시오.